어느 스포츠에서든 악동 캐릭터는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종합격투기 역시 험한 욕설과 각종 기행으로 대중들의 관심을 받는 선수들은 많지만 그 중에서도 캐릭터를 상품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타고난 성격이 악동 그 자체인 남자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선수는 좀처럼 걷잡을 수 없는 행동으로 사건 사고를 끌고 다니지만 가공할 맷집과 정확한 복싱을 앞세워 언제나 좀비처럼 전진하는 파이터 닉 디아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르입니다. 1983년 8월 2일 캘리포니아 스탁턴에서 출생한 닉 디아즈. 스탁턴은 범죄율이 높고 길거리 싸움이 만연한 거친 동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린 시절 ADH를 앓았던 닉은 특수학급에 다니면서 친구들과 선생님에게까지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자기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가라데와 합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닉 디아즈에게 학창시절은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스테판이라는 여자친구가 있던 닉은 미식축구 선수인 그녀의 전 남자친구와 그 패거리들에게 수시로 집단 폭행을 당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닉은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그때부터 주짓수에만 빠져 살게 됩니다. 한편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던 스테판이 그녀는 여러 번 자살 시도 끝에 결국 목숨을 잃고야 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허무하게 떠나보내게 된 닉 디아즈. 그는 매일마다 스테파니의 무덤으로 달려가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그것은 파이터가 되기를 원했던 그녀의 뜻을 따르기로 한 것이었죠. 2001년 8월 31일 18이라는 어린 나이에 프로파이터가 된 닉. IFC라는 단체에 데뷔해서 1라운드 트라이앵글 초크로 승리를 거두고 단 2전 만에 크리스 라이틀 선수와 웰터급 타이틀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자신의 장기인 주짓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웰터급 챔피언에 오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2002년 9월 28일 킹 오브 더 마운틴 대회의 8강 토너먼트에 참가한 닉. 한 수 위의 주짓수로 상대를 괴롭히다가 파운딩으로 끝을 내며 4강에 진출합니다. 같은 날 펼쳐진 4강전에서 안바로 깔끔한 승리를 챙기는 데 성공했죠. 결승전의 상대는 앞으로 2번이나 더 맞붙게 될 제레미 잭슨 선수였습니다. 경기 초반 잭슨의 잽이 디아즈의 턱을 제대로 강타합니다. 수세에 몰린 디아즈는 또다시 쓰러지며 파운딩 연타를 허용하죠. 경기는 그대로 끝이 나고 다소 허무하게 첫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2003년 3월 27일 WEC 6 대회에서 조 헐리와 초대 웰터급 타이틀을 두고 싸우게 된 닉. 조 헐리는 당시 11승 2패의 전적으로 5승 2패였던 디아즈에 비해 경험이 많았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미들킥과 투훅을 적중. 승기를 잡은 디아즈는 거칠게 돌진합니다. 손쉽게 테이크다운을 성공시킨 뒤 자신이 제일 좋아한다는 서브미션 기술 기무라를 잡으며 WEC 초대 웰터급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4달 뒤 자신에게 첫 패배를 안겨주었던 제레미 잭슨과 2차전을 치르는 닉 디아즈 선수. 이 경기는 IFC 웰터급 타이틀 방어전이기도 했습니다. 복싱 실력이 눈에 띄게 발전한 디아즈는 스탠딩에서 밀리지 않았고 손쉽게 테이크다운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1차전에서 당했던 파운딩 세례를 그대로 되돌려줍니다. 한참 동안 파운딩을 얻어맞던 잭슨. 보다 못한 심판이 경기를 중지시킵니다. 이 경기를 눈여겨본 UFC는 곧바로 닉 디아즈를 영입합니다. 그리고 불과 2달 만에 양 선수의 3차전을 치르게 되죠. 시작부터 노골적으로 테이크다운을 시도하는 디아즈. 그래플링 싸움에서 잭슨을 시종일관 압도하다가 너무나 부드러운 안바로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UFC 데뷔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닉 디아즈. 이때까지만 해도 주짓수 일변도의 스타일에 가까웠는데요. 2004년 4월 2일 UFC 47에서 펼쳐진 로비 라울러와의 경기는 격투기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계기가 됩니다. 시작부터 노가드로 도발하는 디아즈. 양 선수는 초장부터 터프하게 부딪힙니다. 기세에서 밀리지 않던 디아즈는 라울러의 턱에 원투를 꽂아넣고 라울러 역시 화끈하게 맞받아치며 경기장을 뜨겁게 만들어버리죠. 닉의 특기인 앞손 훅 카운터가 장렬하고 같은 공격으로 2라운드에 라울러를 잠재웁니다. 이 놀라운 명경기 뒤에는 재미있는 얘기가 남아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에서 조 로건이 왜 그라운드에서 싸우지 않았냐 라고 묻자 디아즈는 자격만 써도 충분하니까 라고 도발적으로 답하면서
악동 이미지를 조금씩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아즈는 다시 한번 악동 같은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UFC 57 대회에서 조 릭스와 만난 닉은 치열하게 치고받는 난타전을 벌입니다. 양 선수는 서로의 안면에 수많은 유효타를 적중시키고 경기 내내 거칠게 몰아붙이며 남자다운 싸움을 관객들에게 선물하죠. 승리는 근소하게 앞섰던 조 릭스에게 갔습니다만 문제의 사건은 경기가 끝나고 벌어집니다.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조 릭스. 마침 병원에서 닉 디아즈가 있었죠. 두 사람은 마주치자마자 욕설을 주고받으며 분위기는 굉장히 험악해졌습니다. 이에 분노를 참지 못한 닉이 선제 공격을 날립니다. 디아즈의 펀치와 니킥이 릭스의 안면을 강타했고 릭스 역시 레슬링으로 맞대응하지만 양손에 골절상을 입었던 릭스는 디아즈의 공격을 제대로 방어해내지 못해서 그만 소중한 앞니들을 잃게 됩니다. 이 난투극은 경비원들이 출동하고 난 뒤에야 겨우 진정이 되는데요. 양 선수는 벌금으로 8,000달러를 물고 UFC 측에서도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7승 4패의 성적을 내고 UFC와의 재계약을 거부한 디아즈. 그의 계획은 그레이시 파이팅 챔피언십에서 싸우는 것이었으나 이 대회가 연기가 되면서 프라이드 FC에서 고미 타카노리 선수와 만나게 됩니다. 본인의 특기 앞손 훅에 제대로 맞은 디아즈. 경기는 이대로 끝이 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드 포지션에서 꿋꿋이 버티며 살아나고 데미지가 있음에도 끈질기게 압박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이 경기는 73kg 라이트급에서 펼쳐졌는데요. 때문에 디아즈의 체격이 어색할 정도로 작아 보이고 컨디션 또한 평소 같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역시 디아즈는 디아즈겠죠. 계속해서 압박을 풀지 않으며 고미를 사냥합니다. 그러나 고미 또한 맞불을 놓는 투혼을 보여주며 경기장은 엄청나게 달아오르게 되죠. 2라운드에서 디아즈는 특유의 좀비 복싱을 보여줍니다. 쉴 새 없이 날리는 볼륨 펀치로 고미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죠. 타격에서 밀리던 고미는 그라운드로 끌고 가지만 디아즈는 너무나 여유롭게 고고플라타로 탭을 받아냅니다. 이렇게 본인의 커리어 중 5손가락 안에 들만한 명경기를 만들어낸 닉.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약물검사에서 디아즈가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적발되면서 경기는 무효 처리가 되고 3,000달러 벌금과 6개월간의 출장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출장 정지 기간이 끝난 디아즈는 엘리트 XC라는 단체와 2년간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프로복서 출신이자 복싱과 MMA를 제대로 접목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선수 KJ 눈스와 경기를 하게 됩니다. 디아즈의 좀비 복싱에 맞서 눈스는 아웃파이팅 전략을 가지고 나옵니다. 킥 공격이 거의 없는 디아즈를 상대로 더킹과 위빙을 적극 활용하죠. 그러면서 욕심을 부리지 않는 정확한 타격으로 경기를 천천히 풀어갑니다. 답답해지는 디아즈는 그라운드로 활로를 찾아보지만 운이 없게도 눈썹이 찢어지면서 큰 출혈이 발생합니다. 경기는 재개되지만 눈스는 무게중심을 뒤에다 싣고 디아즈의 펀치를 극도로 경계하는데요. 쓱박 카운터를 제대로 적중시키며 다운을 뺏어냅니다. 테이크다운 역시 번번이 막히게 되고 무난하게 1라운드를 눈스가 가져가며 경기는 더욱 흥미진진해지나 싶었지만 디아즈의 출혈이 더욱 심해지며 경기는 닥터 스탑으로 허무하게 끝이 납니다. 이후 실망한 디아즈는 경기장을 빠져나가며 카메라를 밀어버립니다. 또 한번 악동다운 기술을 보여준 것이지요. 사건 사고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와이에서 열린 엘리트 XC 대회에서 머신 코브레이와 맞붙은 디아즈. 특유의 도발과 탄탄한 복싱으로 늘 그랬듯 터프한 싸움을 보여줍니다. 물론 욕설이 빠지면 섭섭하겠죠? 아무튼 무난하게 코브레이를 두들겨 패며 TKO 승리에 성공한 닉. 이날은 조용히 끝나나 싶었지만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가 화근이 됩니다. 하와이 출신인 KJ 눈스가 케이지에 오르자 사회자 골드버그는 재경기 의사를 물어봤는데요. 눈스는 대답하는 대신 관객들에게 마이크를 넘겼고 이내 관중석에서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닉은 Don't be scared, homie. 직역하자면 쫄지마 이 자식아 라고 말하며 눈스를 자극했고 이내 경기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죠. 참고로 그의 동생 네이트 디아즈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2년 뒤 스트라이크 포스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당시 디아즈는 마리우스 자롬스키스를 꺾고 스트라이크 포스 웰터급 챔피언에 올라 있었죠. 1차전과는 다르게 닉은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가며 눈스를 공략했는데요. 눈스 역시 수준 높은 복싱으로 대응하며 찝찝하게 끝났던 1차전을 팬들에게 제대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이 경기는 오픈 핑거 글러브를 끼고 싸우는 복싱 경기라고 봐도 될 정도로 수준 높은 펀치 공방을 볼 수 있으니 꼭 풀 영상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경기 전체가 곧 하이라이트라고 봐도 될 정도로 화끈한 명승부였습니다. 이렇게 KJ 눈스에게 복수를 성공한 디아즈. 이번에는 종합격투기 역사에 길이 남을 대역전극을 만들어냅니다. 성격이 거칠기로 유명한 폴 데일리와 세 번째 타이틀 방어전을 치르게 된 것이었죠. 이제는 익숙한 그림이죠. 시작부터 노가드 도발을 시전합니다. 그러나 데일리의 훅 더블을 맞고 디아즈는 쓰러집니다. 승기를 잡은 데일리는 무자비하게 공격을 퍼붓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금세 회복한 디아즈는 좀비처럼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데일리를 케이지로 몰아붙이고 특기인 바디샷을 꽂아넣죠. 위기에 몰린 데일리는 테이크다운으로 시간을 벌어보지만 스탠딩으로 회복한 디아즈는 연타를 날립니다. 이대로 경기가 끝나나 싶었는데 또다시 데일리의 훅이 터집니다. 이번에는 정말 위험해 보이는데요.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디아즈는 끈질기게 버티는데 성공하고 경기는 또다시 스탠딩으로 돌아갑니다. 1라운드가 30초 남은 상황이고요. 분명 지친 기색이 열역한데도 디아즈는 전진합니다. 그림 같은 연타를 집어넣고 드디어 데일리가 쓰러지면서 경기는 마무리됩니다. 정말 주거니 받거니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엄청난 승부였습니다. 참고로 이날 심판을 받던 존 메카시 주심이 추후 인터뷰에서 밝히기를 데일리가 디아즈의 펀치를 맞고 쓰러질 때 오른쪽 눈은 디아즈를 보고 있었고 왼쪽 눈은 왼쪽으로 돌아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기를 끝으로 다시 UFC로 복귀한 닉 디아즈, BJ 펜까지 잡아내며 11연승에 성공하게 되는데요. 시그니처 무브인 바디샷을 제대로 꽂아넣고 케이지에 펜을 몰아넣으며 전진 일변도의 디아즈다운 게임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를 기점으로 BJ 펜은 끝없이 추락하게 되죠. 그러나 디아즈의 상승세는 여기서 마감하게 됩니다. 카를로스 콘딧의 아웃파이팅의 경기를 그르친 닉은 이어서 GSP와 앤더슨 실바에게 연달아 패배하며 3연패에 빠지게 되는데요. 심지어 실바와의 경기에서 또다시 대마초 양성 반응이 나오며 무려 5년간 자격 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케이지로 복귀하지 않고 있죠. 이제는 한국 나이로 39살이 된 만큼 그의 복귀는 더욱 불투명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워낙 팬층이 두텁고 행보 하나하나가 뉴스가 되는 닉 디아즈이기에 한 경기 정도는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팬으로서 괜히 기대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마스비달과의 매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케이지 위의 진정한 악동이자 좀비 복싱의 창시자, 철인 3종 경기로 다져진 무한 체력과 결코 쓰러지지 않는 맷집, 바디샷이 일품인 복싱과 시저 그레이시에게 전수받은 주짓수 블랙벨트다운 실력으로 수많은 명경기를 만들어낸 디아즈 형제 중 장남 닉 디아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조만간 네이트 디아즈에 대해서도 업로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분리비트다운으로 유명한 제이슨 메이햄 밀러와의 난투극을 보시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매일 올라오는 격투기 영상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MA rules, right? Kicking on the ground? Not so much. Big John McCarthy. Fucking beast. Alright, sometimes these things happen in MMA. A lot of testosterone in the cage. Gentlemen, we're on national television. Gentlemen, we're on national television. We are going to step away right now on CBS.